증시가 주 후반부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엔비디아가 이제 심상치 않은 조정 신호 나오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가 조정 나오면 또 증시도 좀 조정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같이 또 좋은 줍줍의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 후반부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간 수익률도 가져오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 일간 수익률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불 들어왔죠.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AMD, 퀄컴, 인텔 등등등 주요 반도체 다 빠졌습니다. 워낙 올해 너무 달렸기도 했고 쉼 없이 달렸죠. 거의 17주에서 19주 정도를 정말 쉼 없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올해 막 70% 오르고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 기업은 40% 넘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일간 마지막으로 좀 빠지면서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않겠냐. 3월에 또 빅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상반기 중에서는 3월이 계절적으로 좀 약세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 기회 노리신 분들은 3월 요럴 때 만약에라도 조정 나온다면은 눈여겨보셨던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저 샀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이게 반도체 조금 쉬었다 간다는 거지 뭐 이제 1년 된 사이클이 끝나고 이렇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달린 부분 쉬었다 갈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엔비디아가 약간은 아쉬운 신호가 하나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일단 엔비디아 1년 주가 흐름인데 정말 무섭게 달리다가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이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긴 막대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해가지고 또 특히나 요 막대가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될 경우,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하락, 장대 음봉이 나온 경우는 단기 고점 신호라고들 많이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단기적인 타이밍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이게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코앞에서 973불 장중에 고점 찍고 거의 875불 장 외에서도 좀 더 빠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쭉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이었고 이게 이제 사실상 패닉 바잉, 그러니까 패닉셀의 반대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패닉셀이 나오듯이 주가가 또 너무 급등해도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겠다 올라타자 이럴 때 패닉 바잉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흐름이 숨고르기 혹은 조정 정도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 분할 기대가 또 불었거든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기사 제목에 1000비디아 가자 서학개미 보관 금액 한 달 새 3조 늘었다면서 투자자분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붙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엔비디아가 한 3년 전에 2021년 5월 달에 그때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 분할을 발표합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래하기 좀 더 쉽게 주식을 쪼개서 나눠서 쉽게 말하면 소수점 거래처럼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제 기업에서 좀 쪼개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분할을 해서 거래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0불이었는데 4대1 분할해서 150불로 이렇게 쪼개서 하겠다 발표하니까 그 전에도 올랐지만 그 이후에도 막 급등합니다. 600불이었던 게 750불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주식 분할하면은 사실상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데 좀 더 거래하기 쉬워지고 좀 소액 투자자들도 들어온다는 그런 논리 하에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이렇게 약간 뽐뿌 넣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야 이제 1000비디아 또 간다. 1000비디아 찍으면 이제 기업에서 주식 분할 발표할 거다. 그럼 더 오른다. 약간 이런 뽐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야 이거 단타 치러 들어가자 혹은 야 지금이라도 안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조급함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드는 신호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래량 폭발과 함께 이제 패닉 바잉 흔적이 남았던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이슈도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꼭 이런 분위기 같아요. 2021년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하고도 되게 비슷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2021년에 가장 핫했던 주식 중 하나가 테슬라였는데 지금하고 되게 분위기 비슷합니다. 1000슬라 현실로 1000슬라 찍은 테슬라 1200슬라 간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지고요. 언론에도 제목이 1000슬라, 1100슬라, 1200슬라, 뭐 2000슬라 간다, 5000슬라 간다 막 이런 소위 말하는 가치 평가나 어떤 다른 논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가격. 쉽게 말하면 지금도 비트코인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1억 2천 간다, 2억 간다. 이제 이렇게 막 가격에 우리가 매몰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패닉 바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급해지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제 그게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의 신호들이다라고 좀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테슬라
테슬라도 21년에 1000슬라 넘어가고 1200슬라 가니까 패닉 바잉 나오면서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가지고 지금 약간 데자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엔비디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숨고르기는 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실제로도 아직 AI 랠리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이 상승폭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2020년 3월부터 이 빨간색 그래프 테슬라가 이 저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 14배에서 16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에서 빨간색 그래프 테슬라가 이 전기차 랠리의 주도주였잖아요. 그 주도주가 한 16배 오르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막 미쳤다 하지만 아직은 한 800%? 그게 언제냐면 2022년 10월부터 재작년 10월 저점을 찍었죠. 그때부터 챗 GPT 나오고 엔비디아의 독점 AI 반도체 H100이라는 제품이 이제 나오면서 랠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고작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 안 됐는데 상승폭과 또 상승 길이 자체도 아직은 이 장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너무 짧다라는 게 또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단기 숨고르기 정도는 가능한데 요거 가지고 이제 AI 랠리가 벌써 끝난다고 하긴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근데 이제 또 캐시우드라는 성장주 투자의 대가가 엔비디아를 계속 팔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들어볼 점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캐시우드가 뭐 엔비디아 판다고 해서 나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분도 이 성장주 투자에 대한 캐시우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보고 2016년부터 매입을 합니다. 요게 초록색 막대가 매수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 캐시우드는 엔비디아를 2016년부터 2018년, 2020년까지도 매수를 하죠. 그리고 지금 누적 수익률은 거의 1000% 정도, 900 몇 퍼센트 넘겼다고 하니까 초기에 선점해서 잘 투자하신 분이고 수익도 내셨는데 요 빨간색 막대가 팔았다는 신호인데 확실히 2023, 4년 들어서는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판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성장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파냐. 뭐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분을 거의 다 정리했거든요, 엔비디아를.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줬는데 일단 캐시우드는 AI 시대가 이어지는 건 맞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이 영원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오른 거는 엔비디아가 영원히 독점을 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주가다. 그래서 자기는 이 랠리가 조금 지나치다라고 본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왜 자기가 팔고 있냐면 얼마 전에 비해서 확실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되는 것 같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반도체 주문하면 8개월에서 11개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3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더라. 제가 이거 보면서 마치 전기차 랠리할 때랑 비슷한 느낌 받았는데 코로나 때도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부족 현상 일어났을 때 자동차 실제로도 막 주문 걸면 뭐 1년 2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난리였잖아요. 공급망 대란 코로나 때. 근데 지금도 AI 반도체 공급 대란이었었는데 지금 확실히 리드 타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주문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요거는 약간 엔비디아한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좋지 않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쟁 심화에 직면할 거다. 지금 왜냐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AMD 그리고 빅테크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되게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준비되는 대로 자기 거 자기가 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한테 이렇게까지 비싸게 가격을 주고 반도체를 구하지 않을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성장세나 마진율이 꺾이면서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도나도 일단은 엔비디아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별로 돈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주문을 줄이고 엔비디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거다. 이 반도체 사이클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막 너도나도 AI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마치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기대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싹 식잖아요. 야, 메타버스 생각보다 별론데? 아니면 뭐 전기차도 우리가 막 모든 세상이 전기차 시대가 당장 내년에 올 것처럼 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전기차 별론데? 막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확 식잖아요. 그것처럼 캐시우드도 AI 시대가 오긴 오는데 지금 기업들이 너무 막 앞다퉈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가 분위기 싹 바뀌면은 엔비디아가 만든 이 반도체가 다 재고로 바뀌면서 주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또 이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
차원에서 캐시우드는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수익 실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메리츠 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중에 한 장표인데, 이런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장기 시계열로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역사적인 독점 혹은 혁신 제품,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5년도에 PC, 윈도우를 출시했을 때 주가 흐름이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검은색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그리고 더 옛날에 IBM이 PC를 출시했을 때, 이렇게 주가 흐름이고, 여기 파란색, 여기 조그맣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장표처럼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고, 물론 수많은 경쟁사도 있고 후발주자도 나오지만 이렇게 1년 반 만에 랠리가 종료된 적은 없었다. 물론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와서 1등 기업이던 게 무너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숨 고르기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이자 이제 독과점을 이끌어 나갈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가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중국에서 양회라는 이제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AI 플러스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게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약간 한 번 방향 정하면 막 나라가 올인해가지고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를 거니까. 근데 이번에 AI 플러스라는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2015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에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라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요거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 제가 이때 중국 주식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이때가 중국 빅테크의 황금기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들어보셨나요? 이게 BAT라 그래서 그때는 뭐 미국 주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중국의 빅테크들이 날아다닐 때이기도 했고, 막 중국말을 배워야 된다 열풍이 불 정도였고, 이제 큰일 났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의 빅테크한테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국 빅테크의 황금기였는데, 이때가 바로 이 중국에서 정부가 거의 빅테크 클라우드 쪽에 올인을 하는 정책을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15년부터 한 18년도까지 3년 동안, 3, 4년 동안 주가가 미국의 빅테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날아다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데자뷰인 AI 플러스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도 이번에 오픈 AI에서 나온 소라 같은 영상 제작 AI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도 빨리 만들자고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부가 예산을 여기다가 다 넣고 있습니다. AI. 중국 같은 큰 나라도 엄청난 예산을 AI에 쏟아붓고 있어서 이거는 단기 관점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다 보여지고, 중장기 트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때도 2015년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전 세계의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 날아다녔죠. 당연히 투자금이 몰리니까 경쟁하면서. 그래서 이거 보더라도 심상치가 않다, 이게 초입이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제가 투자에 뽐뿌를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이때랑 되게 닮아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강세장일 때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좀 벌던데, 고점에서 팔고 살짝 저점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타이밍은. 물론 그런 차트 잘 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조정 딱딱 맞춰서 매수 매도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쭉 그냥 엉덩이 무겁게 분할 매수로 우상향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만들겠다, AI 뛰어들겠다 난리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기사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AI 메모리 반도체 쪽 관심이 많으신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우리나라에 또 SK 하이닉스 핵심 인재를 영입해 가가지고 그거 덕분에,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AI 차세대 칩을 세계 처음으로 양산했다, 막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 쟁탈전이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SK가 메모리 반도체 또 강자니까 마이크론이나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영입해 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SK 하이닉스 고성능 AI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담당 이모 씨를 이제 영입을 했나 봐요. 근데 법원에서 이직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나 봅니다. 이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AI 인재 영입이 또 활발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또 구글의 AI 인재 빼가가지고 뭐 회사 차리고 뭐 그랬다는 기사도 보이던데, 지금 이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AI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TSMC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TSMC도 전 세계가 역시 러브콜을 부르니까 지금 신고가입니다. 미국도 보조금 확정해줬고 공장 지어달라고 50억 달러, 6조 원 정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TSMC도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대만에 추가 공장만 10개 짓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막 짓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막 일본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고 전 세계에서 TSMC한테 막 러브콜 외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영입하겠다고. 그래서 반도체 생산 1위답게 주가가 또 신고가 가고 있고 기대감이죠. 그리고 TSMC 역시 애플, 엔비디아 이런 고객사들이 지금 주문을 팍팍 넣어주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객사 비중인데 전체 TSMC 매출 중에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비중만 합쳐도 두 개 회사가 30% 40% 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니까. 근데 또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뒤에서 완전 웃는 거죠. 애플이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정말 아무나, 제 책에 써놨지만 아무나 이겨라 전략의 승자가 지금 TSMC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점유율이 60%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기지 중에 1등이 TSMC 59%인데 올해는 더 점유율이 높아져서 6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삼성이 빠르게 쫓아간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점유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삼성전자가 2등이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근데 11%에서 10% 아직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로는 TSMC 몰빵, 좀 지나치게 말하면 TSMC와 나머지가 될 정도로 좀 극단적이죠. 이게 보시면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걸 화답하듯이 삼성에 비해서는 TSMC가 주가가 확실히 잘 날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달려서 조금 쉬었다 갈 필요는 있는데, 이때 저도 이제 차익 실현 좀 할까라는 생각했다가 아니다, 또 한번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 번거롭고 미국 주식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미국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수수료도 아깝고 그냥 들고 가자. AI 시대에 괜히 뭐 또 다른 대안도 없는데 좋은 주식 샀으면 그냥 들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고 실제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서 계좌가 약간은 뭐 조정 받을 수 있지만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와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는데도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AI 사업부는 좋은데 그 외에는 아직 부진하다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는 엔비디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독점을 하는 회사고 AI 반도체 매출이 80% 막 90% 되는 회사지만 우리는 AI 매출 비중이 절반 이하다. 물론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다른 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하니까 주가가 팍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좋긴 한데 주가가 너무 앞서 달려간 회사들은 조금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신 분들은 ETF로 퉁치는 게 가장 좋다. 저도 ETF 거의 절반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관심 많은 대장주들 위주로, 확신 있는 주식 위주로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장 정도 있을 때 또 저도 기회 봐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지금 3월, 딱 3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약세인 구간인데 뭐 만약에 각종 조정 핑계로 하락이 온다면 또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대선이 있는 해는, 올해 미국 대선 있잖아요. 보통 대선이 있는 해는 각종 부양책과 돈풀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는 편인데 3월이 가장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 요번 3월 중순 말만 잘 지나가면은 또 이렇게 평탄한 장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핑계 뭘로 올까요?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물가가 발표되는데 CPI, 이제 물가 지긋지긋하긴 하지만 조정 핑계가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뭐 높다. 그리고 파월이 뭐 생각보다 조금 강경 발언을 한다. FOMC 3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부터 연준의 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 뭐 요거 핑계 가지고 뭐 은행 위기가 또 조금 뭐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겁주는 이슈들로 조정 핑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다 노출된 재료들이고 알고 있는 재료들이어가지고 단기 조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뭔가가 서프라이즈성 악재가 튀어나오면 조금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톰리라고 하는 월가의 강세론자도 돌아오는 주에 물가가 조정 핑계가 될 것 같다. 3월에 한 번은 조정 오지 않겠냐. 지금 거의 19주 동안 26% 쉼 없이 달렸는데 조금 쉬었다 가도 된다. 이때 줍줍 기회로 삼아라. 이런 코멘트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아온 주에 3월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죠. 20일 날 연준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언제쯤 내릴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연준 의장 코멘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 날은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 가지고
이렇게 요때가 변동성이 계절적으로 좀 큰 주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있을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서머타임 시작됩니다. 3월 1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 증시가 1시간 일찍 열린다 보시면 돼요. 밤 11시 반이 아니고 밤 10시 반부터 열려서 1시간 일찍 마감합니다. 서머타임 시작돼서 3월부터 11월 초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엔비디아는 연례 컨퍼런스가 3월 18일 날 있어요. 이때 신기술도 발표하고 막 협업 발표도 해서 또 주가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이제 3월 초반인데 초반 지나고 있는데 괜찮은 리포트 나와가지고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탑픽 주식 10개를 골라줘가지고 제가 카페에 올려둘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